결국엔 뭐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RWA 시장을 열겠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오웬입니다. 최근 시장에서 ETF 자금 유입이 폭발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비트코인 쪽으로 ETF 자금이 유입이 좀 많이 되고 있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약 한 17억 달러 정도가 현물로 ETF 쪽으로 유입이 되면서 시장이 깜짝 놀랄 정도였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래들이랑 기관들이 ETF를 통해서 다시 시장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런 거를 좀 알 수가 있는데 많게는 하루에 8억 4천만 달러 넘게 유입이 된 날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지금 ETF 자금 총 누적이 한 580억 달러 정도가 넘습니다. 하나로 치면 한 75조 원쯤 되는 거예요. 이 ETF들이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이 총 합쳐서 1280억 달러 정도 됩니다. 비트코인 전체 시총의 대략 한 6.5% 이상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평선을 볼 때 보통 200일선이랑 50일선 요 두 가지만 보통 보거든요. 200일선은 쉽게 얘기해서 단기 투자자들이랑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선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 좀 쉬울 것 같고요. 200일선 위면 장기적으로 상승 추세라는 거고 200일선 아래에 있으면은 장기적으로 조정 구간일 수도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어느 정도 살아 있는지 아니면 좀 쉬고 있는지 보기 위해서 200일선을 좀 보고 있고 50일선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단기적으로 이제 트레이더들이 움직임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보고 있습니다. 상승장에서는 조정이 나오더라도 보통은 50일선에서 다시 반등을 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락장에서는 50일선이 좀 강한 지지선으로 작용을 하기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흰색 선이 200일선이고 노란색 선을 지금 50일선 기준으로 보는데 보면은 캔들이 50일선 위에 있잖아요. 단기적으로는 상승 모멘텀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베스트 시나리오가 캔들이 200일선 위에 있고 50일선에도 위에 있는 요게 굉장히 좀 베스트 시나리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지금 나오는 움직임은 상승세로 바뀌었다라기보다는 기술적 반등에 더 가깝다라고 일단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리는 강한 상승 구간이라기보다는 이 반등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구간이다. 96K 요 구간대를 유지해 준다 하면은 100K 돌파해 줄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 구간이 깨지면서 90K 이 구간까지도 깨진다라고 했을 때는 조정 구간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단정 짓고 시장을 보는 거는 위험할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이라는 게요. 점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정착을 하려는 그 과정에 있습니다. 관련해서 규제들을 잡아가고 있는 단계 속에서 앞으로 제일 중요해질 섹터 중에 하나가 바로 보안이다. 제가 이 보안 섹터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좀 자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기사가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이 기사 내용을 보면은 프라이버시 코인들이 2026년 들어서 암호화폐 랠리를 이끌고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전체 프라이버시 섹터 코인들의 약 한 80% 정도가 시가총액 1억 달러를 이상으로 상승을 해주면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코인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모네로가 있죠. 모네로 코인이 좀 많이 상승을 해줬었고 대시 코인도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지캐시 이렇게 대표적으로 세 개의 코인이 프라이버시 섹터 코인들 중에서는 큰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체인 익명성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규제 강화라든지 아니면 트랜잭션 이런 거에 대한 투명성 이런 것들이 이제 확대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개인 거래 정보 보호 이런 부분에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코인에 자본을 옮기고 있다라는 분석이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코인 규제가 점점 강해지고 있는 거는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거래 추적이라든지 세금, KYC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어 가면서 내 자산에 대한 정보들을 도대체 어디까지 공개를 해야 되는 것이냐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 프라이버시 기능 특화가 되어 있는 그 코인들이 관심을 좀 많이 끌고 있어요. 프라이버시 코인들 지금 이 섹터를 저희가 좀 보면은요. 역시 모네로, 지캐시, 라이트코인도 있고요. 대시도 있고 7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프라이버시 섹터들이 굉장히 좀 많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금융시장이 점점 자리를 잡아가면서 이 프라이버시 섹터라든지 여기에 해당할 이런 섹터들을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한국에서 증권형 토큰 STO라는 제도가 법으로 정리되는 단계까지 왔다 주제로 담고 있는 그런 기사 내용입니다. 주식이라든지 채권 같은 이런 증권 상품들을 블록체인 위에서 토큰 형태로 발행하는 걸 법적으로 허용을 하겠다. 요 내용인데 지금까지는 제한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이번에 법이 이렇게 개정이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부동산이라든지 미술품 같은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이제 쪼개서 소액으로 투자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시장
시장을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결국엔 뭐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RWA 시장을 열겠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실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RWA라는 것이랑 STO라는 게 같은 것이냐? 똑같지는 않습니다. STO는요, RWA의 일종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RWA가 STO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RWA는 실물 자산 토큰화입니다. 현실 세계에 실제로 존재하는 자산을 토큰화를 시키는 것을 이제 RWA라고 해요.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국채가 될 수도 있고, 회사 자체가 될 수도 있고, 주식, 미술품, 원자재 이런 것들이 전부 RWA에 들어가는 항목들입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한 것 중에서는 법이라는 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 법이라는 게 개입이 되는 순간부터는 STO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증권이라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받고 발행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발행부터 유통까지 주식이랑 거의 같은 규칙을 따라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발행자 정보 공개 같은 것도 해야 되고요. 투자자 보호 이런 것들도 규정이 돼야 하는 부분들도 있고 배당이라든지 이자 이런 구조도 굉장히 좀 명확하게 해야 되면서 금융당국으로부터 감독을 받아야 하는 그런 상품들이 증권 상품들입니다. 근데 이런 증권 상품들에 들어가는 이 규칙을 똑같이 따라야 한다. 요게 바로 이제 RWA 중에서도 STO에 들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투자자 입장에서도 이게 차이가 분명하게 있어요. RWA 자체만으로는 규제가 일단 없습니다. 디파이에서 거래를 할 수 있고 빠르다는 이제 장점이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만큼 이제 리스크도 존재한다라는 점. STO의 경우는 증권법을 지키면서 발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거래가 느리다거나 이러한 단점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장점이라고 한다면 반대로 신뢰를 할 수 있는 부분 확실히 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RWA 섹터 코인이라고 해서 전부 STO랑 연결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라고 해서 STO는 아무거나 토큰화를 시키고 할 수 있는 것은 또 아닙니다. 지금까지 코인 시장을 생각을 해보면 거의 대부분이 개인 투자자 중심으로 시장이 움직였었습니다. 큰 자금을 굴리는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규제적인 문제 때문에 사실상 코인 시장에 쉽게 접근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서 코인 시장은 늘 변동성이 큰 부분도 있었고 불장이 오더라도 테마 위주로만 움직이는 테마장이다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었는데 이 STO라는 게 열리게 되면은 이거는 증권이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구조 자체가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관들이랑 증권사들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좀 열렸다. 요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이제 주식은 주식이었고 코인은 코인 시장대로 지금 따로 움직이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중간 영역이 새롭게 생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새로운 영역이 바로 STO다. 요렇게 좀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중간 영역이 커지면 커질수록 블록체인이라는 것 자체가 투기 자산이 아니라 금융 인프라로서 취급을 새롭게 받게 되는 순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저처럼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어떤 자산들이 블록체인 위에 올라갈 수 있느냐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걸 먼저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게 시작과 동시에 먼저 시장에 들어가서 큰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노려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이 지금 이렇게 변하고 있다. 준비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그 준비라는 거는 결국에는 공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